사전투표 첫날인 어제 투표소는 한 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들로 붐볐습니다. 오늘도 사전투표는 이어집니다. 대구시가 대선 후보들에게 제시한 공약과 후보들의 입장을 알아보는 순서, 오늘은 로봇 산업과 인공지능 융합연구원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4차 산업혁명 기획뉴스, 오늘은 부정적인 측면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살펴봅니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7달, 점차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5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어린이날인 오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저녁부터 밤 한때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주말에는 대체로 맑겠지만 황사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여름으로 들어선다는 절기 입하이자 어린이날인 오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고 주로 저녁이나 밤 시간대에 내릴 것으로 보여서 낮 시간대에 아이들과 시간 보내거나 또 사전투표 시간에 영향을 주지는 않겠습니다. 또 오후부터는 중국에서 황사가 발현할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내일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대구가 17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는 6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 26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평년 수준으로 내려가겠지만 일요일에는 다시 낮 기온 28도까지 오르면서 더워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어제 시작돼서 오늘까지 계속됩니다. 첫날 투표율이 지난 총선 때보다 높아졌는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 마련된 사전투표소. 일하다 짬을 낸 시장 상인, 긴 연휴 기간에 여행을 계획한 사람 등 대통령 선거인인 오늘 9일에 투표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합니다. 지난번에도 대선 투표를 했는데 일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참 편리하고 좋아요. 이번에 연휴가 길어서 투표를 하고 가야 애들하고 식구들하고 이렇게 좀 놀러 다닐 수도 있고 이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대구의 첫날 사전 투표율은 9.67%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고 경북은 12.77%로 전국 평균 투표율 11.7%보다 높았습니다. 지난해 총선 때 같은 시간대와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직까지 표심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적지 않지만 대통령 탄핵 등 정치 경랑 속에서 일찌감치 후보를 정하고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유권자들도 많다는 반증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중요하고 국민들이 참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5월 4일 날 이렇게 미리 투표를 해서 좀 투표율이 높아졌으면 싶은 마음에 투표하게 됐습니다. 태어나서 아직까지 내가 투표하는 기회가 될 때는 항상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내 권리니까. 대구에는 139개, 경북에는 333개의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고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의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하면 됩니다. 사전투표는 오늘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대구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 대구시가 대선 후보들에게 제시한 공약과 후보들의 입장을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로봇 산업과 인공지능 융합연구원에 대해 알아봅니다. 윤영균 기자입니다. 근육을 어느 정도 만들어야 걷는 훈련을 해야 하는 환자도 보행 재활 로봇이 있으면 바로 훈련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보행 로봇과 함께라면 척수 마비 환자도 느리게나마 걸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로봇은 산업은 물론 일상생활과도 접목되고 있습니다. 대구에는 국내 유일의 로봇 산업 지원기관인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있고 국내 최대 로봇 기업인 현대로보틱스를 비롯해 로봇 선도 기업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핵심 기술과 부품을 선진국에서 수입하고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 교류도 활발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대구시는 대구 국가산업단지에 로봇 핵심 기술 시험 공간과 부품 국산화와 기술 공유를 위한 협업단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가의 서비스 로봇 같은 경우를 이게 테스트 베드를 통해서 실제로 사업화를 검증을 하고 실생활에서 사용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검증함으로 인해서 시장이 빨리 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현재 인공지능 연구는 대기업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혁신도시나 테크노폴리스에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기술을 지원할 연구원을 만들면 자율주행차와 의료, 물산업 등 대구시 미래산업과 혁신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의 소프트웨어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고 관련 기관과 ICT 인력이 풍부한 지역에 국가가 지원하는 인공지능 융합연구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로봇 융합 얼라이언스 센터와 연구원 설립 등 대구시가 제시한 모든 공약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반해 문재인 후보는 섬유산업의 제도약과 안경산업 고도화 지원, 안철수 후보는 인공지능과 연계한 산업화와 지역대학 연구인력 양성, 심상정 후보는 드론 시험장을 이용한 무인이동체 산업 집적지 구축 등을 제시하는 등 대구시가 제시한 공약과 관련해 구체성이 떨어지거나 방향이 다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대구문화방송이 마련한 4차 산업혁명 기획뉴스입니다.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몰고 올 4차 산업혁명, 그런데 장밋빛 미래만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소홀함이 없어야겠습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며 삶의 질을 향상시킬 거라는 기대를 받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거부할 수 없는 시대 흐름이 됐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로봇과 인공지능이 높은 생산성으로 인간의 일자리를 대신할 경우 노동이 소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제조업에서의 일자리는 분명히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조업에서 줄어드는 일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느냐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기술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뒤따르는 각종 부작용도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정보기술의 특정 집단 집중화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 심화, 인공지능, 슈퍼인터넷 같은 각종 첨단 기술의 인간 통제 등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그늘입니다. 인간의 예측 가능성이나 혹은 계산 가능성을 뛰어넘는 그러한 세계가 열릴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미래 사회에 대한 불안감을 키워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율형 주행차의 교통사고와 인공지능 의사 왓슨의 의료사고 등 인공지능과 관련된 각종 사고에 대한 책임과 윤리적 문제는 거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기계가 모든 사회를 제어하는 자동화 시대가 초래할 보안 문제,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남용 등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습니다. 기술 도입이 우선시 되었을 때 바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이기 때문에 병행해서 가야 된다는 측면이 좀 강하죠. 기회와 위기, 빛과 그림자라는 양면적인 4차 산업혁명의 성공 여부는 현재 예측 가능한 부정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요리 수업을 받던 수강생이 팔에 2도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만히 서 있다가 무방비로 피해를 당했다고 했는데 백화점 직원의 초기 대처는 미흡했고 한 달이 넘도록 치료비 지급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모 씨는 지난 3월 대구의 한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요리 수업을 듣던 중 손과 팔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같이 수업을 듣던 사람이 반죽을 기름에 넣자 반죽이 갑자기 터지면서 뜨거운 기름이 김 씨의 손과 팔을 덮친 것입니다. 그러나 사고 이후에도 수업은 그대로 진행됐고 김 씨는 제대로 된 응급조치를 받지 못한 채 홀로 병원을 찾아야 했습니다.
한 차례 수술 후 13일간의 입원 치료. 급기야 손을 잘 쓸 수 없게 되면서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둬야 했습니다. 사고 당시 미흡한 대처도 문제지만 백화점의 달라진 태도에 김 씨는 더욱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벌어진 안전사고에 대해 100% 책임지겠다던 백화점은 40일이 지나도 치료비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름이 갑자기 튀었는데 그런 사고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게 저는 그것도 너무 놀랐고, 일이 이렇게까지 방치하는 것도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됐던 상황이에요. 백화점 측은 사고 당시 김 씨에게 화상 연고를 발라주었고 보험사에서 보험 처리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보험조수를 했는데 문해담보 특약으로만 되니 지금 좀 약하니 좀 더 보험 처리를 해다오라고 다시 지금 저희가 의뢰된 상태고, 그게 2주 정도 소요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직장도 그만둔 채 앞으로 수개월 동안 통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김 씨는 백화점 문화센터를 고소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지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7개월이 지났습니다. 시행 과정에서 개선점이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도 있지만 점차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사회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전반적인 접대 문화가 바뀌었고 접대비 비용도 줄었습니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 CEO 스코어가 지난해 4분기 국내 30대 그룹 계열사의 접대비를 조사한 결과 평균 28.1% 감소했고, 이 중에 포스코는 45% 줄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이 되고 난 이후 초기에는 기업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정착이 되어서 안정적인 분위기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불필요한 지출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운영하는 신고센터에도 한 달에 40~50건씩 상담과 문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지만 위반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공직사회도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지난해부터 공무원과 공공기관 교육에 이어 부서별로 청년 리더 95명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7월까지 관련 용역을 추진합니다. 용역을 준 업체와 그 결과물을 가지고 5월달 정책 토론회 등 한 7월달까지 내용들을 가지고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지역 식당이나 축산업계 등은 경기 침체에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생기고 한 30% 줄어들어갔고 저녁에는 아예 없어가지고 문 닫고 일찍 간 적 많고.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7개월이 지나면서 관련 규정 등 개선의 목소리가 있지만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점차 변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어린이날인 오늘 곳곳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열립니다. 대구시는 오늘 오전 10시 40분부터 오후 2시까지 두류 야구장에서 어린이날 큰 잔치를 열고 미니올림픽과 난타, 드론 체험, 베스트 퀴즈 선별대회 등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또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수성구 어린이회관에서는 어린이날 기념 경축 행사가 열리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달서구 호림 강나루 공원에서 달서 가족 축제가 열리는 등 곳곳에서 어린이날 기념 행사가 펼쳐집니다. 청소년 3명 가운데 2명은 가족관계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의 2017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13세에서 24세 청소년들은 68.7%가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만족하며 형제 자매와의 관계보다 부모와의 관계를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모 노후 생계는 가족과 사회가 함께 돌봐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모든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응답은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오후 6시 50분쯤 대구시 수성구 욱수동에 있는 한 야산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나 수성구청과 소방당국 등 400여 명이 나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밤사이 진화 작업을 벌였지만 불길을 잡지 못한 소방당국은 오늘 새벽 5시 반부터 헬리콥터 5대를 동원해 현재 큰 불길은 잡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잔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어제 낮 군 당국이 경유와 휘발유통 14개를 부식 수송차에 싣고 성주 골프장으로 들어가려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시민단체에 막혀 대치를 벌이다 7시간 만인 어젯밤 10시쯤 철수했습니다. 사드 배치 철회에 성주 투쟁위 등은 군 당국으로부터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부식 차량과 응급 차량에 대해 성주 골프장 통행을 막지 않았던 선의를 속이고 유류를 밀반입하려 한 군 당국의 행태를 비난했습니다. 신고 의무자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 의심 신고는 지난 2015년 19,000여 건에서 지난해 29,000여 건으로 54.5%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교사와 의사 등 신고 의무자의 신고 비율이 32.1%를 차지했고 비신고 의무자의 신고가 3분의 2를 차지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신고 의무자 교육과 신고자 보호 조치 등을 더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날 라팍 원정 경기 응원 이벤트를 펼칩니다. 삼성은 오늘 창원에서 펼쳐지게 될 NC와의 원정 경기에 맞춰 오후 1시부터 경기장을 개방해 어린이들을 위한 키즈런 및 그라운드 캐치볼을 펼치고 오후 2시부터는 전광판을 통해서 원정 경기 응원전도 가질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어린이를 위한 페이스 페인팅과 사진 촬영, 솜사탕 증정과 같은 다양한 선물도 제공합니다. 입장료는 무료이며 인터넷을 통해서 예매할 수 있습니다. 여름으로 들어선다는 절기 입하이자 어린이날인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무척 적겠고 저녁이나 밤 시간대에 내릴 것으로 보여서 낮 동안 아이들과 야외에서 보내거나 또 사전 투표하는 데 영향을 주지는 않겠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부터는 중국에서 황사가 발현할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내일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린 가운데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기온은 17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 26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상주의 낮 기온은 28도, 구미는 27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낮 기온 28도, 예천 27도를 보이겠습니다. 경주와 포항의 낮 기온은 27도,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 예상됩니다. 내일 등산지의 날씨도 대체로 맑겠는데요. 현재 많은 지역에서 건조특보가 발효 중에 있어 산불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선거날인 화요일에는 오후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